욕구들을 채우면서 지금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나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지금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구나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블랙님들, 블랙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황장애를 극복한 방법 중 두 번째로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프고 그 무기력했던 시간 동안에 가만히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자연스럽게 갖게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아이들 키우고 사업장도 이끌어가고 손님들 응대도 하고 또 집안의 대소사들을 참여하느라 제 머릿속에서 제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아팠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아픈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다고는 하지만 깊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상담을 깊게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던 차에 아시는 분 소개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정신적 상담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정말로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저의 내면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투자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가졌었거든요.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제가 엄청 많이 분노하고 제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이제 저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나 하나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상담은 보통 주 1회로 진행을 했고요.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성장 과정부터 그리고 현재 나라는 사람이 이제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제가 가진 본래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욕구들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강박이나 중압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 상담을 통해서. 근데 이 욕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욕구라는 부분이 채워져야 사람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욕구를 무시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바쁘니까, 살아가기가 바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저의 욕구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욕구들을 채우면서 지금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나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지금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구나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어떤 사람들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선 다 이런 행동을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정신과 상담을 좀 꺼려하시는 블링님들 계시다면 그러면 저는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과 소통을 좀 잘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수용하기인데요. 우선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마음이 좀 약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거나 피해가 될까봐 내 기분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닌 거는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세요. 제가 딱 이런 성격이었는데 저는 결국에는 저한테 상처만 남고 저한테 별로 득이 될 거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에게 물건을 많이 잘 양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보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쟤는 원래 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쟤는 원래 그래.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마음속에서 제가 아닌데 맞다라고 이제 그냥 남을 배려해서 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어떠한 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냥 저를 무시하게끔 내버려두는 그냥 행동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아니라고 정중하게 거절해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은 제가 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바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성향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병에 있어서 걱정과 불안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무렵에 갑자기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건강 염려증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기침만 했을 뿐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싹 다 합니다. 이게 불안이나 걱정은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그 병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병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병에 대한 걱정밖에 안 생겨요. 왜냐면 보고 듣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미디어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한테 유익이 될 만한 콘텐츠를 되도록이면 좀 골라보는 편이고요. 웬만하면 제 기분과 이런 우울한 감정들,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되는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슬픈 노래도 안 들어요. 왜냐면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가사 속에서 제 마음이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슬프거나 너무 우울한 노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좋고 기쁜 거, 그리고 음악 들어도 좋은 거, 그리고 항상 재밌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뉴스나 어떤 이런 미디어를 많이 접했거든요. 그리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런 미디어를 좀 많이 차단을 했고요. 그다음 뭘 보냐, 자기계발 서적이나 아니면은 예능 봐요. 예능 보면서 되게
막 심각한 일 있었는데 까먹으면서 막 배꼽 잡고 깨깨깨깨 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런 힐링하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바로 너무나도 많이 아시고 들으셨겠지만 운동을 해보세요. 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 대부분 예민한 성격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민함은 제가 어떻게 조절하려고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저희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해야만 하는 체력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막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 한 3회에서 4회 정도 운동을 하는데요. 너무 무리되는 선에서는 대신 하지 않아요. 저는 실내 자전거 인터벌로 한 15분 정도 아니면은 런닝머신 그거를 실내에서 한 인터벌로 15에서 20분 정도를 탑니다. 그리고 가볍게 아령을 들고 덤벨로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저는 또 너무 무리를 하면은 이게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체질이라 제가 너무 또 격하게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오버해서 하시지는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했잖아요. 뭐 어깨 운동을 했든 뭐 팔 운동을 했든 하면은 저희가 이 승모근이나 이런 데가 잘 뭉쳐요. 이 뭉치는 것들을 괄사나 아니면은 폼롤러로 충분히 다 풀어주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데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이 끝나면 한 15에서 20분 정도는 폼롤러로 이제 여기를 마사지를 한다든지 괄사로 문질러 주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써보세요 예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루 종일 이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사업장에서 다 털어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집안까지 질질질 끌고 와서 집에 와서도 걱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가 정말 심했을 때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를 반복을 한 두세 번씩 하는데 저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들 이렇게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눈 감으면 딱 주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너무 진짜 복 받으신 건데 저는 이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깨고 나면은 잠을 다시 들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기를 쓰면서 일기에 좋았던 점이 여기에 저의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감정들을 다 거기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일기를 싹 다 써내려가면 되게 마음이 조금 후련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지나갈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인생 중에 지나갈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잠이 들어요. 이렇게 써버리고 잠을 자면은 꼭 여자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어야지 여자분들 스트레스 풀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기를 막 쓰고 나면은 거기다가 그냥 솔직하게 다 써요. 막 욕하고 싶은 사람 욕도 하고 막 걔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다 풀어버리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 안에다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나빴던 일, 좋았던 일을 다 쓰면서 거기다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드는데 마지막은 항상 그래도 만약에 오늘 감사할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감사할 일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한 5가지 정도는 만들어서 써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저희 식구들 맛있는 음식을 3끼 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함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자리에 잘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리님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6번째.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딱 3분 복식 호흡을 합니다. 이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긴장이 될 때 하고 저희가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면서 경직된 근육들도 이완이 되고요. 자기 전에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 꼭 해보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 7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정도 명상하기입니다. 부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서 잘 자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아침은 명상을 통해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3분 정도 오늘 스케줄표를 보면서 하루 동안 제 오늘 하루에 기쁠 일, 그 다음에 스케줄대로 일이 잘 풀릴 거를 미리 상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는 삶과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사는 삶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대략 한 명상을 한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 실전에 됐을 때 굉장히 여유롭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마치 미리 무슨 공부를 하고 간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순탄하게 잘 풀릴 거고 또 오늘 있는 일들도 굉장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명상을 하고 한 3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오늘도 잘할 거야.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공황장애 앓으면서는 저에 대한 그 중압감과 제가 이거를 해내지 못했을 때 저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야, 네가 이거 안 하면은 이 사람 상처받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계속 몰아갔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을 제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제가 오늘 하루 일을 다 끝나고 나면은 아유, 미진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잘했다 이러면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제 자신한테 제가 스스로 격려를 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블리님들도 이 3분 정도 일어나서 명상하는 거 사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지금도 다른 생각 가질 때도 많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명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음식 같은 것도 어떻게 조절해서 먹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콘텐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단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식단들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의 채식을 좀 많이 해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제가 먹고 있는 식단과 방법에 대해서 왜냐면 다 몸에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시고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